오늘 만나보실 차량 볼보의 XC90입니다. XC90 2015년에 데뷔했고, 근데 지금 와서 왜 리뷰를 할까? 데뷔한 지 벌써 6년 차가 됐죠. 뭐 디자인적으로 볼보의 특성상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간 엔진, 이 엔진이 새로운 V6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되었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가장 핵심인 이 엔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XC90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 볼보 XC90 V6 인스크립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디자인은 2015년에 데뷔한 이후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디테일한 터치가 좀 들어간 건 있지만 볼보의 모델 체인지 주기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바뀌지 않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뭐 외적으로는 크게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볼보가 흰색 차량이 좀 더 어울린다고 다른 모델들에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XC90은 사이즈가 좀 크기도 하고요.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검은색에 이런 오는 고급스러움,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C90 한정에서는 흰색보다는 검은색을 사시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감각이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크롬 포인트들과 좀 더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런 컬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XC90은요 플래그십 차량이죠. 거의 5m에 가까운 또 길이, 그 다음에 제 키가 178 정도인데 177이에요. 거의 제 키와 같은 정도의 높이. 이 차량의 사이즈를 조금 앞에서나 뒤에서나 조금 애매하게 느끼셨던 분들은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차가 꽤 크구나, 이거를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볼보의 전체적인 이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되게 깔끔해요. 뭐 요즘 차량처럼 트렌디하진 않죠. 뭐 화려하거나 무슨 바디라인이 엄청 유려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모습은 없을지 몰라도 그만큼 트렌디하지 않은 대신에 오랜 시간 더 볼 수 있는,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이 볼보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예 뭐 장식 요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래 크롬 같은 포인트를 통해서 이 큰 차체에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 이 디자인에 약간의 포인트를 넣었고요. 인스크립션 모델에는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통해서 인스크립션의 고급스러움이 조금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타이어 사이즈는 275-40R21. 후면 디자인도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볼보 정석 그대로죠. 어떻게 보면 볼보의 특징인 위아래로 긴 이 리어 램프, 이 차가 뭐 크다 보니까 뒷차에서 뭐 안 보이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그 뒷차까지도 좀 더 제동 볼 수 있는 그런 안전적인 요소도 이 디자인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볼보의 디자인 철학에 이 브랜드 안전 철학도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조 제동등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죠. 이 면적이 긴 만큼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안전을 더 고려한 그런 디자인의 세심한 포인트도 이쪽에 볼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후면부 디자인은 이 볼보의 좀 더 넓어진 레터링 간격 아래로 2단 구성처럼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실물이 봤을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도 요란하지 않죠. 그냥 크롬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밋밋할 수 있는, 단순한 디자인 속에서도 적당한 포인트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 포인트를 고급스럽게 절제된 모습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요즘 머플러들 가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비군 민망이 분들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라, 가짜 머플러라고 해서 형상만 들어가고 디자인적 요소만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머플러 팁이 있어요. 볼보는 뭔가 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되게 정석 같기도 하고 좀 정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론 디자인적인 꾸밈도 있지만 머플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이 볼보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에서 달라진 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V6, 이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인데요. 이 올릴 드라이브 이렇게 배치까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변화의 핵심을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보 XC90 차량의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동작으로 열리는 점, 저는 지난번에 XC60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이렇게 여는 방식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그 현대 스마트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진이고 근처만 가도 자동으로 열리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주차대에 자꾸 트렁크가 열리는, 그렇다고 기능을 끄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볼보처럼 이렇게 확연한 동작으로 나의 열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열고 닫히는 거는 확실히 실제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이 발 한 번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더 편리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까지 볼보 차량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 가운데보다 조금 살짝 좌측을 차주는 게 더 잘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XC90은요 7인승입니다. 요즘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7인승이 돼 있어서 트렁크 공간에 3열도 있다는 걸 일단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제 트렁크 여는 것만 해도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차가 그냥 XC60이었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차량은 플래그십입니다. 9천만 원이 넘는 그런 모델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일일이 폈어요. 이 점은 플래그십이라는 그런 점에서 고급스러움을 필요한 점에서는 이 부분은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아빠들이 어디 갈 때 짐 챙길 때 오늘 같은 이런 더위의 날이라면은 진짜 말도 고이네. 너무 더워서 그런 날이라면 이 점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산차에는 하다못해 알아서 열고 펴주는 것도 더 저렴한 차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이 차는 7인승이기 때문에 이 3열을 사용하고 또 접는 거에 따라서 일단 적재 공간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3열을 핀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체가 대형 쪽이다 보니까 트럭 공간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분해 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3열이 펴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어깨에 있는 걸 누르시고요 하면은 헤드레스트가 접히고 이렇게 눕히면 됩니다. 뭐 요즘은 한 번에 당기면은 뭐 알아서 다 접혀주는데 당기는 건 없어요. 버튼들이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이거는 쇼핑백 거리거든요. 버튼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접으셔야 됩니다. 2열하고도 이렇게 좀 간섭이 있는 부분은 SUV라는 실내 활용도가 좀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3열을 평상시에 많이 접고 다니겠죠. 접으면 확실히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인승으로 주로 활용하시고 3열을 접으면 충분히 넓은 적재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시트와 이 트렁크 원래 바닥의 각도도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실제 짐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2열까지 한번 다 접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대1대1이에요 6대4 그런 일반적인 그것과 다르지만 1대1대1이고요 여기에 빈 틈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좀 틈은 감안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끝까지는 거의 평탄한 느낌이 가깝긴 합니다. 살짝 각도는 올라와 있지만 그 각도의 그런 높이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기 때문에 거의 평탄하게, 그래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차크닉을 즐기시기에도 이 충분한 각도라고 보여지고요. 177cm인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은 머리까지 곱게 피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누웠을 때도 공간적으로 부족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180 정도까지도 충분히 차박을 즐기시기엔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 키는 178 정도 되고요. 일단 레그룸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좀 조절했는데도 레그룸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제 177, 8 성인 앉아도 제 허리를 꼿꼿이 피는데도 뭐 레그룸은 없을지언정 지금 위에 보이시는 헤드룸은 3열 치고 머리 공간이 있는 편입니다. 확실히 어디까지나 이거는 임시적인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착자감 말씀드리면 엄청 짧아요. 시트 면적이 2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 지지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정한 7인승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수납 공간, 컵홀더, 또 수납 공간, 그 다음 3열 전용 에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정도 타고 다닐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의 7인승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폭염 경보가 좀 더워서 제가 좀 몰골이 이런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뒷좌석의 가장 큰 특징은 1대1대1 배열입니다. 보통 6대4와 다르게 시트의 가운데 면적이 생각보다 커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이런 부스트 시트라던가 카시트의 설치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 가운데 시트가 다른 차보다 조금 면적이 넓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볼보의 안전 설계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 아래쪽에 슬라이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뒤에 3열에 누군가 앉는다면 조금 더 당겨서 레그룸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더 길게 들어가면 최대 여기까지 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클라이닝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최대한 누운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이게 최대한 누운 느낌인데, 국산 SUV 네? 지금 누운 거 맞아요? 볼보 기준으로 최대한 누운 건데요. 요즘 2열의 독립 시트라던가 또 국산의 SUV에 비하면 이 리클라이닝 각도는 상당히 그 가동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편하게 SUV에서 확 기대거나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뒷좌석 리클라이닝 각도는 조금 범위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누워주면 각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고요. 뭐 암레트 이렇게 해서 조금 두께는 얇지만 얹어서 좀 편하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키는 아까 좀 178 정도고, 뭐 헤드룸 공간은 충분하고요. 레그룸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넉넉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열을 위한 수동식 선커튼이 있어서 간단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더운 날에 가장 눈에 띄는 B필러의 송풍구, 그 다음에 여기에 송풍구,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에게 아래에서, 그 다음에 제 높이에서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보시면은 이걸 통해서 뭐 풍량이라던가 온도를 제어해서 4존 총 4군데로 나눠서 온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5년 지난 차량이라지만 그래도 이쪽에 C타입포트 2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최신 그런 충전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C2C 케이블을 구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2열이 1열보다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근데 헤드룸이 부족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그런 극장식 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열에 있는 사람은 크게 뭐 개방감이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이 헤드레스트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앞에 시야가 조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극장식 배열로 조금 더 개방감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이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면적이 제 2열 이 헤드레스트 위까지 오거든요. 이 헤드레스트 위까지 오는 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이 공간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개방감, 바로 이 점은 이 좀 리클라이닝에 이런 거 아실지 몰라도 이런 점에서 2열의 공간은 그래도 확실히 사이즈도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XC90 이제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여전히 데뷔한 지 지났지만 지금 봐도 참 세련돼 있죠. 뭔가 이 절제된 디자인은 오랜 시간 봐도 질리지 않고 오랜 시간 같이 할 수 있는 이 매력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뭐 스티치나 우드 그레인이 좀 들어간 소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이에요. 시간이 더 지나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또 그 다음에 정석의 이 매력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볼보의 고객님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컨셉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연식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 화면의 크기인 것 같아요. 요즘 차량들이 워낙 디스플레이들이 커지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화면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XC60이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차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 화면이 작아 보이지 않았는데, 이 90에서는 폭이 2m 가까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XC90에서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세로로 긴 화면이다 보니까 조금은 태블릿 PC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화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뭐 촌스러움, 그런 점은 조금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 가운데 홈 화면에서 제가 가장 불만인 건 하나입니다. 이 공조, 이 온도를 다이얼로 쉽게 하고 싶은데 제 볼보를 살 때마다 이 온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행하면서 이거 눌러야 되고요, 누르면서 또 이렇게 터치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도 조절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모터도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물리 버튼이 다이얼이 오히려 온도 조절이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우드 그레인입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질감의 이 분리 버튼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등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상등이 되게 자주 쓰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진짜 비상등 때문에 쓰거든요. 안전을 위해 모든 걸 고려한 볼보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좀 다른 그런 비상등 문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끼실 일이 있다면
버튼은 작지만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있는 자그마한 버튼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누르면 이렇게 글로우 박스가 열리는 그런 버튼입니다. 전동식인데 열리기만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쪽은 정말 볼보에서 제가 타면서 제일 항상 감탄하고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리얼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컵홀더 커버,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를 누르면 조그만 수납 공간과 12V 시거잭이 들어가 있는데 무선 충전을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무선 충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S10 5G인데 화면이 클 때 이 컵홀더를 좀 침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핸드폰을 사용하시 조금 아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주행 중에 생각보다 안 움직이거든요. 고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무 같은 것도 깔려 있어서 지시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역시 이 오레포스 스위덴 써있는데 이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레버 정말 고급스러워요. 밤에 은은한 조명 딱 들어오면은 이게 또 은은한 고급스러운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꼭 한번 이 조명이 들어온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얼과 다르게 먼저 잡히는 그립이다 보니까 변속하는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볼보의 특징은 뭐 주행 중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전자식 변속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툭 치면 그냥 바로 뒤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볼보는 항상 중립을 거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번 더 내리면 뭐 매뉴얼로 이렇게 수동도 변속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꼭 N을 거쳐서 가는, 그다음 P는 이렇게 눌러서 어떻게 보면 기어 변속을 차례대로 시키는 볼보의 안전 철학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또 버튼이죠. 시동이 버튼이지만 이렇게 돌려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동시에 접목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볼보의 핵심하면 바로 이 시트를 둘 수 있겠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볼보 시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게 쿠션 확장을 통해 가지고요, 허벅지를 좀 더 넓은 면적으로 받칠 수 있는, 그래서 어디 장거리 주행이나 이럴 때 이걸 피고 이렇게 기대면서 가다 보면 이 시트의 착착함과 함께 굉장히 편한 장거리 주행이 갈 수 있어서 항상 볼보를 앉게 되면은 멀리 가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마사지 시트도 조수석에 들어가 있어서 이 편안한 시트에 누워서 허벅지까지 기대고 여행하시면 이 볼보 이 매력에 또 제대로 시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헤드레스트는 저희 에디터 L은 조절이 안 돼서 되게 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크게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조절하는 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시게 느껴지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브랜드면 욕먹을지 몰라도 볼보니까 신스 1950 안전벨트, 이 안전을 생각하는 볼보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마저도 볼보라서 좀 더 안전한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보 XC90은요 플래그십답게 고급스러운 그런 또 절제된 고급미가 있지만 살짝 일부는 조금 배려가 아쉬운 부분, 전동적인 버튼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이 디자인은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로워진 XC90 B6의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새로운 엔진은 얼마큼 좋아졌는지. T6 대비 20마력 줄었지만 토크는 소폭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 주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 하이브리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긴 해요. 아직도 들어도 헷갈리실 분들이 많을 텐데, 마일드, 아시죠? 뭐 커피 하실 때 마일드 이런 거 드시면 조금 순한 맛이잖아요. 순한 맛 하이브리드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12V거든요. 12V 배터리가 아니라 12V의 4배 48V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48V 배터리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직접 동력원에 연결이 되기보단 엔진에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어느 정도 엔진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 하이브리드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보조를 하면서 이제 걸리는 부하들을 해결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전 차면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뭐 인포테인먼트라던가 전기적으로 좀 써야 될 그런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엔진이 하던 걸 48V 배터리가 도와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더 도와주다 보니까 엔진은 조금 더 동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탄다고 해서 연비가 극적으로 늘어나거나 조금 더 동력적으로 좋아진다거나 그런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엔진이 꺼졌거든요. 이 ISG라 그러는 이 엔진이 꺼질 때 엔진이 멈추고, 지금 출발할 때 다시 이 부드럽게 켜지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확실히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보면 승차감, 어떻게 보면 이 고급스러운 주행 감정에 이것 또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는 뭐 이렇게 연비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낮아, 이거 하이브리드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시기 말고, 이 모터가 어느 정도 해준다 이렇게 좀 어디 가서 아시는 척 하시면, 네, 그래도 조금 차에 대한 트렌디해 보이는 역할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부드럽게 꺼졌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요즘 다른 유럽 차에서도 심심찮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볼보는 전 모델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볼보는 디젤도 없고요. 모든 차량이 B5, 뭐 B6, B4 이렇게 엔진이 적용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돼 있어서 모든 차가 지금 전동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외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폭 충전해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외에는 전부 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순수 내연기관은 없고 최소한 이렇게 전동을 통한 그런 기업으로 변한 거를 벌써부터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6 엔진은 B5가 이제 주력으로 되어 있지만 이 50마력 정도도 높아요. B5가 250마력 정도, 그다음 B6는 300마력 정도입니다. 이 바뀌기 전 엔진은 TX6가 320마력, 그러니까 20마력 정도는 줄었는데요. 그래도 토크가 소폭되고 전기 모터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실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뭐 출력이라든가 이런 건 줄어들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역으로 가격이 200만 원 좀 넘게 줄어졌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가격이 변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기통 2000cc인데 300마력이고 토크도 한 42 조금 넘게 되다 보니까 시내에서 가속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제가 B5 엔진은 제가 그동안 XC60, V60cc, V90cc 진짜 거의 적용된 엔진의 차들로는 다 타본 것 같은데 그냥 좀 무난했어요. 250마력 빠른 느낌도 아니고 뭐 부족하지도 않고. 근데 확실히 B6는 생각보다 반응도 50마력 좀 차이가 나는 만큼 좀 빠릿빠릿해진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100km까지 6초 후반대에 끊기 때문에 실제 성능으로도 그렇게 후달리는 성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B6, B5에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B6도 충분히 스펙 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을 생각하신다면 B5 대신 B6로 선택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5 하면서 되게 무난무난하다, 크게 뭐 모나지 않은 정도의 엔진인 것 같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B6는 그래도 확실히 차별화가 된 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게 XC60에서는 100kg 정도가 더 가벼우니까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더 작은 덩치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아무리 볼볼하지만 좀 빠릿하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B5 대신에 B6 선택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크게 내가 밟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B5도 충분히 매력적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50마력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B5, B6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차가 멈추고 출발할 때 엔진이 뭐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꾸준히 잘 나오고, 출발할 때도 엔진이 원래 시동 걸리듯이 부드럽게 출발하고, 이 점에서 확실히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주행 감정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회생제동 뭐 이렇게 없고요.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충전이 됩니다.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조금 밀린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충전을 위한 존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충전을 좀 하면서 제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 제동하실 때는 살짝 밀린다는 듯한 느낌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볼보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차체가 크기 때문에 더 약간 밀린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실제로 뭐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걸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안 좋은 노면이 오는데 승차감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튀는 느낌도 들 정도로 노면을 생각보다 많이 읽습니다. V60 크로스컨트리나 V90 크로스컨트리 타면서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승차감, 편리한 승차감과 이 시트의 조합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XC90은 차체도 큰데 이 노면에 있는 좀 서스펜션이 하등한 서양이기는 해요.
원래 이 볼보 XC90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기대했던 승차감과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통통 튀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이건 T6 탔을 때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이 바뀌면서 크게 승차감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보를 항상 하면서 V60이나 V90 아니면 XC60 하면서 볼보는 누가 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호불호를 안 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90만큼은 타실 때 꼭 시승을 해보시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뭐 이게 안 좋다 좋다 영역보다는 세팅의 차이다 보니까 이 세팅을 조금 볼보를 생각하셨던 고객들 분들에게는 조금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뒷좌석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하드하고 이 차량의 어떤 외장 사이즈랑은 다른 딱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2열에서 충격이 텅텅 좀 느껴지시는 것 같기는 하죠. 충격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가족용으로, 보통 안전 때문에 가족, 볼보하는 뭐 그 포근한 이미지, 그걸 생각하시고 XC90을 지금 감안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세팅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감안 꼭 하셔가지고 체크를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원래 뭐 자기 유럽 차에 좀 하드한 걸 타셨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아반떼 스포츠를 타듯이 그런 뭐 원래 하드한 차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그렇게 크게 거슬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차량의 브랜드와 이 차량의 성격의 이제 이미지 트렌을 갖고 타는 걸로 생각해 보면 확실히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일부 부분은 국산 SUV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여기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금 가속을 했는데 컴포트 모드거든요. 이 큰 덩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달려요. 지금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스펙에 걸맞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 250마력 무쇠무치 B5랑 달라요. 확실히 B6 오면서 T6 대비 마력은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 주행하면서 전혀 줄어든 느낌 들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주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도심에서도 민첩하게 도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엔진은요 300마력이지만 최고속도는 180에 제한이 돼 있어요. 다른 브랜드와 또 여기서 또 차이가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차가 조금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코너에서 살짝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뭐 SUV면 당연한 그런 느낌이긴 하겠지만, 참고로 볼보는 전복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이 전복을 하지 않기 위한 기술을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개발을 해온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냥 이 흔들림이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SUV에서 오는 그런 운동적인 물리적인 그런 정도의 흔들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볼보는 안전에 대해서는 시티 세이프티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UV가 전복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주는 그런 거를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연구해왔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훨씬 높여왔거든요. 그래서 이 주행 중에 조금은 불안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SUV라서 감안할 수 있는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지금 저희가 항상 같은 차로 많이 다니던 코스인데 확실히 하드합니다. 네. 도로 이음새 이런 데서 확실히 좀 진동이 오고요. 그렇다고 뭔가 여진이 남아서 이렇게 잔진동이 계속 남진 않아요. 되게 짧게 끝나는데 어쨌거나 텅텅하는 그 순간순간의 그 느낌이 확실히 이 차의 지향점은 조금 하드하구나 여기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일단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인스크립션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오는 게 조금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다른 뭐 경쟁 모델들 독삼사 럭셔리랑 기준으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이런 승차감도 단단한 게 나쁘다기보단 이런 조금 노면이라는 걸 지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또 첫 번째 느껴지고요. 이 출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플래그십 모델이라면 이 6기통이라던가 엔진 질감에서 오는 그런 부드러운 거를 좀 기대할 텐데, 뭐 출력은 6기통이나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뭐 부족하진 않지만 이 엔진에서 오는 감성이 좀 확실히 4기통인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항상 기준을 동급 플래그십이랑 비교를 한다면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확실히 아쉬운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나는 이 차를 샀으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걸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뒷좌석 뭐 전동 시트의 부재라던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주행에서도 또 한 번 더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볼보는 6기통이나 이런 게 없는 대신에 빠르게 이제 전동화가 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더 거기서 오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도 해주고 어느 정도 전기차처럼 주행도 해주기 때문에 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쉬움이 안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한번 같이 시승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한결같은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배비한 지 오래됐지만 요즘 친환경 추세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차량이라고 느껴지는 XC90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화려함, 트렌디, 뭐 부티나고 그런 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차들을 기준으로 보면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부티를 막 내고 싶어 하고 화려하고 이런 걸 원해서 사실 분들이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차를 선택하는 건 우리 가족에 대한 안전,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물리적인 안전이 아닌 앞으로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리고 친환경 파워트레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에 대한 결심은 더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볼보 XC90을 만나봤고요. 저희 카티는 앞으로도 또 재밌는 차량들, 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